이어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문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왜냐면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냥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문화에는 형성되기 위한 시간성이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어디 뭐 답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찰이나 궁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역사성이 있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형성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습관이나 관습이 되어 형성되면 습관이나 관습이 됩니다. 그게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요. 중국은 중국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입니다. 인간. 결국은 문화를 형성하고 만드는 거는 인간인데,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기다가 내용은 제가 기술을 안 해놨지만 인간은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의존적인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나면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근데 동물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잘 보세요. 우리 생활에 애를 키워서 애가 자립해서 사는 기간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느끼시죠?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심지어는 우리 캥거루족이라는 것까지 생기죠.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독립을 못하고 부모님한테 같이 사는 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그 문화 그 자체가, 그 문화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면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그냥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가장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지금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있고 한국에 나타나는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있어요. 자,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저출산, 애를 안 낳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일단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걸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죠. 자율적인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현대 사회학에서는 그게 자율성이에요. 근데 자율성과 효용성은 대립하게 됩니다. 왜? 스스로 결혼을 안 하고 아니면 하고 결정권이라든지 애를 낳고 안 낳고의 결정권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형성된 데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너는 그건 나쁘다, 너는 좋다, 아니면 너는 그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는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그거 이해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문화가 있죠.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 자,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강의한 이런 문화도 또 다른 문화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문화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문화를 할 때는.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혼자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자연인들도 결국은 동떨어지지는 않죠. 뭔가 보급을 받아야 되죠. 식량을 만들고 연료가 필요하고 완전 자연 상태에서 살기는 힘들죠.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문화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보통은 습관이나 관습이죠. 자,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과 관습이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죠. 네. 자, 제가 입고 있는 오늘의 복장은 저는 현대의 복장이죠. 그러면 이 복장을 입었다고 해서 제가 한국인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분명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무슨 인? 조선인. 고려시대 때 태어나면 고려인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고려인과 조선인은 주체성과 뭐라 그럴까 정체성이 이어진 거지 그 시대별로 살아온 문화는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이어진 거죠. 어디에?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고립해서 인간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 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한번 인지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앞에 시간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 사회적 관계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 1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세대 간의 문화도 다르고요. 세대 간의 인식체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인식을 하는 그 체계에 성장하는 시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른 거를 인식하고 그 다름을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죠. 상대방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말하자면은 제가 늘 듣고 요즘도 하는 야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왜 말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세가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사회적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인식할 때 서로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람을 쉽게 그 관계에서 바꿀 수가 없죠. 네. 자, 지금은 이 사회적 관계가 뭐냐면은 출근을 하고 돈을 벌러 나갑니다. 네? 한동안은 산업화가 관계되어 있을 때는 산업화 사회가 진행되어 있을 때는 9 to 6죠. 근데 요즘은 9 to 6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로운 직업도 많죠. 네? 그러니까 뭐 꼭 어디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용어가 재택이죠. 재택근무고 실제로 굉장히 우리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런 말하자면은 근무하는 형태 환경이 다 바뀌었죠. 뭔가의 영향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에만 영향에 국한될 수가 있었죠. 아니면 중국이죠. 근데 요즘은 이 사회적 관계가 글로벌화된 거죠.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펴지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가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졌죠. 개인적인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습관들이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집단이 되면 뭐가 돼요? 관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습관과 관습은 똑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다르죠. 또 국가별로. 예. 다른 형태로 나와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나 관습이 되어 또 하나의 뭐를 만들어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는 계속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거고 주어진 공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화의
지금 시대는 우리가 많이 말씀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일단 서양 문화가 그 전에는 모더니즘이죠. 네? 모더니즘 산업화 말하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뀐 거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될까? 그거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예언한다는 거는 이럴 것이다라고 딱 규정하는 거고, 예측은 트렌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문화가 바뀌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는 거는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를 잘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어떤 시대에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된 거를 아는 거를 옛날로 얘기하면 고고학입니다. 아주 어렵게 얘기해요. 옛날에 형성된 문화를 아는 게 남아있는 게 유물이니까 고고학이죠. 네. 일례로 그 유물이 안 남아 있으면 그 문화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서양은 동양의 침범을 받죠. 아직까지도 확정은 되지 않지만 첫 번째가 훈족이죠. 우리가 이제 흉노족이라고 했는데, 흉노족의 침입을 받은 서양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역사를 다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 근데 서양을 침범한 그 문화가 파악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문화유산이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흉노족은 자기의 유물을 거의 다 태웁니다. 그래서 안 남아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는 게 고고학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가까운 과거, 제일 가까운 과거가 대한제국이죠. 우리는 그 전이 조선이고, 그 전이 고려고, 그 다음에 경주에 가면 신라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아는 거죠. 남아있는 유물로. 그러면은 그때 형성된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과정을 형성돼서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나라만 국한한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그게 문화의 형성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문화의 형성이면은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문화를 분리해야겠죠. 네. 문화는 일단은 분리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는 거는 물질, 안 보이는 거는 정신. 이걸 어렵게 구분하면 안 되죠. 자, 물질은 제가 보이면은 제 몸이 보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안 보이시죠? 들리는 거예요. 그건 정신이에요. 그걸 쉽게 끝에다가 제가 유형, 무형이라고 설명했죠. 쉽게. 이걸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어요. 자, 물질에서 인종 그러면 보이죠? 우리는 황색 인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양한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이 있죠. 예? 근데 그들이 형성한 모든 문화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습으로 왜 쟤네들은 저래라고 하면은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 특히 이란에서 문제가 요즘 됐던 히잡 쓰는 거 있죠? 왜 쟤들은 저런 걸 써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의 인식으로 그걸 이해하는 거죠. 문화를.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자, 지리적으로 다르죠? 근데 요즘은 지리적으로 다른 것도 이런 SNS, 통신이 발달하면서 서로 교환되죠. 네. 그 다음에 또 환경이 다르죠. 자, 지금 환경. 지금 시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환경이 어떤 시대냐면은, 자, 우리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소비 시대예요. 선생님, 소비를 해야만 돼. 그 소비를 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소비를 해야만 성장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시키려니까 뭐냐면 자꾸 소비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한다는 건 우리 사람한테, 앞 시간에만 인간한테 뭐를 주는 거냐? 쾌락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새로운 거 갖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예. 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이게 예.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게 다른 공간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그게 문화인 거예요. 자, 환경은 그래요. 근데 소비와 쾌락 이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느꼈을 거예요. 저축운동한 거 생각나시죠? 네. 네, 은행에 가면은 돼지저금 통장을 가져가요. 요즘 뭐 돼지저금 통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의 시대는 소비가 아니죠. 저축의 시대죠. 저축을 해야 되고 금욕의 시대죠. 뭔가를 덜 쓰게 하고, 예, 뭐 덜 하게 하는 거죠. 자, 지금은 그거는 개인적인 습성을 떠나서 남의 책 별로 잘 안 봐요. 책 돌려보기를 안 합니다. 왜요? 책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의 책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르지만 거기서 혹시 오염이라도 될까봐, 기분 나쁠까봐. 예?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책을 돌려가면서 봤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책 자체가 집값만큼 가죠. 예? 왜? 한지를 갖고 만드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경, 여기서 자연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문화에 했던 환경도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소비와 쾌락의 소비를 하면서 쾌락을 하는 시대라고 인식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그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통해서 패권을 갖는 거죠. 힘을 갖는 거죠. 왜? 거기에 밀리면 어떻게 돼요? 국가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나면서 뭐냐면 힘을 잃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왜? 세계 경제 10대국이니 뭐 무역 교육이니 우리의 개인적인 그 소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서의 생활과 지금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무지하게 달라졌습니다. 예, 그런 거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물질 문화입니다. 예? 물질이에요. 예. 근데 이 물질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지를 깨야 돼요. 인식을 하고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물질 문화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자, 환경오염입니다. 이거 하나로만요. 우리가 많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를 버리니까 바다에 쓰레기 섬이 형성이 됐어요. 1977년인가요? 우리가 IMF 오기 전에, 1997년이죠. 오기 전에 발견이 됐죠. 우연히. 바다에는 해류가 안 움직이는데 쓰레기 섬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쓰레기는 어느 나라에서 버렸는지 태평양 걸 조사했어요. 재밌는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모 방송국에 나오는데 1위가, 그 쓰레기 1위가 일본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2위가 중국이에요. 거기에 3위가 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소비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못한 거죠. 자연을, 바다라는 자연의 환경을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인지가 안 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그 강의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물질 문화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판단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문화입니다. 정신문화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한 국가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다스리기에 가장 편한 게 이념입니다. 이 이념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선시대 때는 종교가 뭐죠? 유교죠. 고려시대 때는 불교죠. 그게 그 이전에는 그게 들어와서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종교는 고등종교, 하등종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학문적으로만 분류하는 거죠. 예.
하등 종교가 어디 있고 고등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하는데, 자, 최소한 동북아 문명의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불교, 흔히 말해서 도교가 이해가 필요하죠. 자, 서양을 이해하려면 무슨 종교를 이해해야 됩니까?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죠. 기독교가 성경이 어떻고 이걸 이해 못하고는 서양 문명, 특히 유럽을 이해하기 힘들고요. 프로테스탄트죠. 기독교에서 이제 개신교를 이해해야만 사실은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야만 르네상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합쳐지죠? 예술하고 합쳐지죠. 예, 예술하고 합쳐지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끝났나요? 아직 하나요? 중앙미술관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고 아주 번아웃 됐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이 왜 하냐?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기독교 사상과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이념입니다. 이념이란 말은 19세기에 생기죠. 무슨 이즘이라고. 사실 중상주의, 부르주아 이거 나올 때 하는 건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은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좀 나쁘게 인식하는 게 있죠. 사람의 생각은 이거로 뭉쳐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배자는 피지배자. 요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를 지배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죠. 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면서도 지배를 위임하는 거죠. 그런 문화로 돼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대표적인 거 종교, 예술, 이념만 들어서 무형이라고 그러고요. 인종, 지리, 환경을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꼭 구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은 둘 다 필요한 거죠. 먹어야 사는 거고, 사는데 먹는 것만 되면 해결되면 삽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사는 거죠. 예? 이 두 개는 재미있는 게 하면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삶이 좋을래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삶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빵 하나 때문에 쫓겼던 뭐죠? 장발장. 예, 역시 장발장 같이 빵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화의 분리를 좀 잘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하느라고 두 번째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